네, 현재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고 한 주간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의 맥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코리아인베스트 조희교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저를 보면 한 주가 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매주 화요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 주 이슈 어떻게 짚어주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맥입니다.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주간이다. 네, 워낙 변수가 많고 이벤트도 많고 일정도 많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주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일정과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과연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오늘 이번 주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주가 11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보통 이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월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번 주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12월까지의 시장 흐름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좀 방향성이 결정된 주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주 빅 이벤트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지표나 빅 이벤트에 따라서 큰 방향성이 예고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금주의 시장 포인트를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크를 해보니까요. 통화정책 관련 이벤트가 많은데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요. 금통이 있죠. 네. 그다음 29일 날 파월 연중의장 연설이 있죠. 연설이 있고요. 너무 많이 해요. 별것도 없는데. 그래서 의사록도 나오고. 그러니까 30일 의사록 나와.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준의장이나 금통위는 뭐 시장에 다 묻어놨다라고 보면 되는데 의사록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에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봐야 되고 사실 통화정책은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중국의 PMI 이거 30일 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내년에 이제 부채 상환이 대거 이제 들어오는데 이 PMI 지수가 뭐냐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했는데요. 요거 제가 관련 자료 좀 보여주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준비한 그림자를 한번 보시죠. 자, PMI 지수를 보면 네. 자, 예측치가 10월 달에 50.6이 나왔고요. 네. 실제가 50.2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화면은 아닌데요. 예. 네. 제가 말로 설명할 테니까 이제 말로 네. 또 들으시면 되는데 사실은 10월 달에 PMI 지수가 50.2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50.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예측과 실제가 차이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월 달 지금 예측치가 대폭 낮아진 수준이죠. 여기 보시면 50.2로 예측이 낮았어요. 근데 실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추세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50, 여러분 다 아시죠? 50 이상, 50 이하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기준이 50입니다. 확장이냐 위축이냐.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게 50.2가 나왔어요. 예측대로.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믿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수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PMI 지수가 계속 안 좋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중국에서 뭐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고 하지만 중국의 상해 주가가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PMI 지수가 예측치보다 좀 높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년은 조금 더 부담스러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0을 지켜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좀 많이 올라가야죠. 50.6 정도 올라가야 되지 50.2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썩 불신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이게 G20 관련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 주말에 끝나고 또 한미, 그러니까 트럼프나 시진핑이 정상회담 하니까 그 주말 봐야 된다고 하는데 외교는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외교는 다 실무진에서 미리 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정상에 나와서 그냥 발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볼 때는 이번 주를 봐야 되지. 주말 지금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잖아요. 애플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봐야 되죠. 이벤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볼 때는 미증시의 낙폭과대 IT주 반등 강도인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왕 보는 김에. 이거는 이제 요건데요. IT 업종 준비한 자료 보실게요. 요게 이제 알파벳 A 차트하고 애플 차트예요. 그러니까 전일 새벽 말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준에서 잡은 건데요. 확실히 애플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A니까 구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알파벳하고 아마존하고 어제 새벽 시장을 보면 아마존 5% 갔어요. 그 다음에 그 구글도
조금 올라갔는데 애플은 1% 올라갔는데 1% 올랐고 어제 시간에서 지금 2% 떨어져.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약간 애플 쪽의 전통적인 그 좀 하드한 IT 쪽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나마 뭐 아마존이나 소비와 연계돼 있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은 소프트한 IT 업종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최근에 MS가 또 올라갔거든요. MS 올라갔죠. 왜냐하면 약간 IT라도 서버나 그 MS 소프트웨어니까 약간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똑같은 IT 업종이라도 미국의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행스럽게 IT 업종이 바닥을 찍긴 했는데 그 지금도 보면 낙폭과대 쪽 보면 MLCC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추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까지 어떻게든 테크니컬 리바운딩이 올라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세는 벌써 이제 내수주 쪽으로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장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의 반등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중국 PMI 지수 전망도 그렇고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이제 만남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애플과 알파벳의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역시 좀 보수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 꺾일 만한 불안불안한 요인들을 짚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좀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국내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외국인 선물 누적을 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막 시장이 떨어질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12월까지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공매도에 대한 쇼커블링을 해야 되니까 네. 부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준비한 자를 보시죠. 자, 외국인들 선물 누적 보면 이게 한때 4만 계약까지 매도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 주간 야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누적 수치가 2만 계약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12월까지는 숏커버링형 매수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동안 누적해놨던 선물에 대한 매도도 청산해야 되니까 수급도 보면 그냥 정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빠질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단 만약에 여기서 호재가 터지면 2200까지 바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단지 이제 문제는 내년 1, 2월이 문제죠. 이 부분은 제가 네. 다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이 CJ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식으로만 승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 투자와 몰빵 투자의 개념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분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셨죠? 네, 분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몰빵 투자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몰빵 투자가 아니고요. 선별과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저성장 쪽으로 들어가면 가는 업종이 전체 한 10개 업종에서 가는 업종이 한 두세 개 업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세 개 업종 중에서 포트폴리오 분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선택과 집중이지 몰빵 투자는 특정 종목에 막 100% 200% 그러니까요. 그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한 다르죠. 종목만 사라는 것이 아니라 네. 주도 업종의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다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 놓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있는데 주식 일변도에서 이제 투자를 좀 탈피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네. 한국 주식이 저성장에 들어가면 한국 주식 말고도 투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해외 투자를 했을 때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해외 투자 HTS 얼마나 쉬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내 쪽도 보면요.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인버스 ETF 상품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MLCC가 가면 삼성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MLCC도 보면 대만의 MLCC는 로엔드, 그러니까 기술력이 떨어진 야게오 MLCC거든요. 같은, 예.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MLCC인데 좀 고사양이죠.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IT 부품 쪽이 아직 80%예요. 근데 MLCC가 전장용도 있잖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네. 근데 그런 쪽은 보면 또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또 1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MLCC면 삼성전기 이거는 옛날 방식인 것 같고요. 이제는 전기차 관련 MLCC가 뜬다라고 얘기하면 삼성전기보다는 일본의 무라타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좀 위기가 오면 상대적으로 어제 GM도 구조조정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토요타를 좀 사볼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글로벌하게 좀 넓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 국한된 굉장히 편협된 그리고 좁은 사고를 통해서 계속 간다면 내년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또 하나는요. 만약에 내년에 원화가 약세로 가면 굳이 한국 주식을 살 필요 있습니까? 미국 주식에 경기 방어줄 좀 사놓으면 네. 그게 만약에 안 간다 하더라도
환차익에서 또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지면 그때 또 미국 주식 팔아갖고 환차익 넣고 또 한국 주식 사고 이런 좀 스마트하고 플렉스블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 투자 이런 건데 이걸 몰빵 투자 이렇게 이해하면 약간 개념이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쭉 들어봤을 때는 그렇다면 가는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말 그대로 플렉서블하다 시장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움직임 속에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팔로우를 하면서 추종을 하면서 대응을 하기가 사실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주신 거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이제 주도 업종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신다라고 하고 얘기 안 하고 가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그래서 이제 12월 지수는 방향성의 변곡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투자 핵심 포인트를 보면 이제 12월 지수가 방향성에 대한 변곡점이다. 근데 저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보면 쇼컬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IT 미국 나스닥의 IT도요. 이젠 어느 정도 테크니컬 리바운딩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니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호재가 탁 터지면 2200선까지 강한 반등이 나오지만 만약에 이번에 못 잡아주면 내년 1월 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는 괜찮지만 내년 1월 달, 2월 달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비중 한 60%의 해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해지 투자는 네. 인버스 상품일 수도 있고 또 해외 쪽에 뭐 환해지를 그러니까 환차익으로 네. 또 노리는 미국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을 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12월까지 뭐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낙폭과대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소외받았던 업종이 내수 업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수 업종이 지금 네이버나 이런 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소외받았던 업종이고 지금 미중 보호무역에 좀 벗어나 있고 IT 업종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는 IT 중에서 너무 많이 빠진 업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쇼커버링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2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진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쇼커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IT 업종. IT 업종 안에서. IT 업종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내수 업종이 12월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2월 때까지만 주식할 건 아니잖아요. 네. 내년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수 업종 중에서 진짜 성장성을 포함하고 있는 내수 업종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준비한 그림자로 보실까요? 네. 일본 제약업종의 30년 흐름과 네. 똑같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올해도 내년에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네. 지금 제약 바이오의 테마 감리 제재 완화하면서 지금 제약업종 보면 이상한 제약 바이오 업종도 막 올라가요. 과연 내년에도 그럴 수 있을까? 올해 이게 마지막 이 상승 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제약업종과 바이오업종이 갈 수 있을까? 또 시간이 없네요. 다음 네. 주에 이거 분석하면서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일본 제약업종의 30년 흐름이 일본의 예전에 저성장 구간이 시작했을 때 30점 흐름이잖아요. 우리도 그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 과정까지 올라갔던 게 비슷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던 것도 비슷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올라갔던 그 라인의 상승 흐름과 앞으로 갈 상승 흐름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제가 한 1, 2분 만에 설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내년에 다음 주에 우리 이것만 갖고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주식할 거 아니죠. 그렇죠. 내년까지 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주도 업종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약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의 제약 업종의 흐름과 좀 맞물려서 우리 앞으로 각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다 자세하게 제약 업종 안에서도 워낙 이제 많은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찝어주시겠다라는 제약 거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까지. 예, 네.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일단 주도 업종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다음 주에 이 방향성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죠? 매번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예. 여기서 이야기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투자임의 코리아 인베스트 조혜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